한국의 불교 문화가 지구 반대편 프랑스 파리에서 한 송이 꽃을 피웠습니다. 통도사 연불대학원 스님들과 불교 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이 관객들에게 법회와 작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임 스님이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잘 살펴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수행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월결사 4부대중이 장성 백양사를 찾았습니다. 평화의 순례자들은 마음방생을 화두로 걸으며 세계 평화와 한국 불교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가 개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분황사 운영을 맡은 부타팔라 스님은 비틀즈보다 더 위대해질 비결이 있다며 BTS를 분황사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탄어대종사 열반 39주기 달해제가 탄어기념박물관에서 봉행됐습니다. 해거 스님은 영산대제의 의례 범패인 육법공양 바깥채비 소리를 한예종 학생들과 되살려 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한국 불교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선 템플스테이가 어느덧 20살을 맞았습니다. 그간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문화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을 초청해 특별 템플스테이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불교 문화가 지구 반대편 프랑스 파리에서 한 송이 꽃을 피웠습니다. 통도사 연불대학원 스님들과 불교 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이 파리 현지에서 예술 전문가와 시민 관객들에게 법회와 작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 8구역에 위치한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통도사 연불대학원 스님들과 불교 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의 작법과 법회 공연이 열립니다. 무대에 앞서 스님들이 동선과 조명, 음향, 안무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바라춤과 나비춤을 추는 4명의 비구니 스님들은 동작을 맞추기 위해 의논하고 연불대학원 교수사 해일 스님은 스님들의 동작을 꼼꼼히 체크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통도사 연불대학원 스님들이 현지에서 선보이는 의식문은 종교의식을 위한 것이면서도 예술과 정신문화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통도사 연불대학원은 이번 공연에서 4개의 작법 중 바라춤, 나비춤, 벚고무 3가지를 시연했습니다. 불전 사물이라 해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법고, 그다음에 운판, 모고, 대종이죠. 예. 그런 사물들은 모든 중생계를 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그 의식에서 무용화한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중생 제도고요. 공연 시간인 현지 시각 지난 24일 오후 8시 이전부터 관객들은 공연장 앞에 줄을 서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연은 신중작법을 시작으로 천수바라, 도량개, 법고무, 나비춤, 화청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산 스님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과 함께 연불대학원 학인 스님 4명이 천수바라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도량개 작법과 영산 스님의 법고 동무가 펼쳐졌고 다시 학인 스님들이 향화계 작법으로 나비춤을 시연하며 공연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은 탄탄 스님의 회심곡이 장식했습니다. 홍경대상 허걸고서 죽어지면 허사되고 돌아보고 다시 보니 세상 일이 허망하오. 관객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한국의 전통 무용과 불교 의식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Ça fait longtemps que je viens au Centre culturel coréen pour voir des spectacles et c'est le premier spectacle de danse bouddhique, de chant bouddhique que je viens voir. Donc j'ai beaucoup apprécié, que ce soit au niveau de la mise en scène, des vêtements traditionnels, du chant. J'ai vraiment beaucoup aimé le spectacle. Donc j'ai pu voir, on va dire, plutôt un petit peu comment étaient les chants coréens bouddhistes. Mais là, c'était vraiment la première fois où ça a duré vraiment 1 heure, le spectacle. Et c'était vraiment entraînant et on sentait un peu la passion dans le chant du maître Bouddha, je sais pas comment on peut l'appeler, à la fin. Et ça m'a beaucoup plu. 연동회가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이뤄진 해외 공연은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 전통 문화의 새로운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잘 살펴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단이 직면한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문체부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사찰과 관련한 법령들이 2중, 3중으로 중복 규제를 하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의 사찰 자부담 비율이 20%인데 자부담이 굉장한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직책을 이제 맡으셨고 지금까지도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애달리 활동을 하셨고 뜻이 깊으시니까 이 전통문화 발전에 저희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부탁을 잘 드립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조계종이 처한 어려움들을 잘 살피면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보균 장관은 얼마 전 TV와 신문을 통해 원행 스님이 인도 부다가야에서 하신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굉장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5년 전 씨앗이 발아에 연잎을 틔우고 이내 한 송이 큰 연꽃 분황을 피우기에 이르렀다는 원행 스님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백만원력의 힘이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35년 전의 기억을 현실화시킨 것에 대해 굉장히 놀라움을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시인의 언어 같은처럼 들리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순간이 존경하는 스님께서 실천하고 해오신 그 백만 원력 결집 불사가 절정의 순간을 맡고 있구나. 아이고. 원행 스님은 모든 분들이 다 염려해 준 덕분에 원력이 성취될 수 있었고 잘 마치고 왔다고 화답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인류 평화의 가치를 묵언하며 걷는 방식으로 새로운 수행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홀결사 대중이 장성 백양사를 찾았습니다. 평화의 순례자들은 마음방생을 화두로 걸으며 세계 평화와 한국 불교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현장에 김미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호남불교의 선맥을 잇는 천년고찰 백양사 안으로 평화의 순례자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른 스님부터 학생들까지 수백 년 된 갈참나무 숲길을 걸으며 마음에 쌓인 번뇌를 씻어냅니다. 현실에 있다 보니까 고민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았는데 이제 무건 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한 것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길 발언하며 걷기 순례에 나선 상홀결사 대중입니다. 뜻깊은 행선에 불교 독립 정광고 학생들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큰 스님들과 같이 걸으면서 우크라이나 평화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야지고 보람차요. 지난 대흥사 월정사 순례를 통해 마음의 자유가 최상의 방생이자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례자들. 그래서 이번 평화순례 화두 역시 마음 방생입니다. 세상의 평화로 열어가겠다는 소원을 세워 걷는 수행으로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마음의 방생으로 생명 존엄의 순례 공덕을 찾아 변하는 시대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불교계의 의미 있는 여정을 축하하기 위해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와 박창원 부지사, 이계호 의원 등도 입제식에 참석했습니다. 상홀결사 평화방생 순례 입제식의 거듭 농축되며 대자리에 대하신 기차적인 가치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대중은 부주지 만당 스님에게 백양사의 유래를 들으며 유서 깊은 도량에 감탄했고
대웅전과 극락전 등을 참배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방생을 화두로 또다시 길 위에 선 상월결사 대중. 무건순례를 마무리하며 마음의 자유를 찾아 7월 6일 법주사에서 반갑게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점안과 봉불, 대웅보전, 중궁법회까지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가 개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수행과 소통의 공간으로 현지에서의 역할에 집중이 될 텐데요. 분황사 운영을 맡은 부타팔라 스님은 비틀즈보다 더 위대해질 비결이 있다며 BTS를 인도 분황사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이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보전 중궁법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4일 귀국했습니다. 도약 준비를 마친 부다가야 최초의 조계종단 사찰 분황사가 힘찬 날개짓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불사 감독과 운영 책임을 맡은 부타팔라 스님은 분황사의 역할을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한국 순례객들이나 한국 수행자들이 여기 와서 머물면서 수행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는 공간으로 써지게 될 거고,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 불교의 중앙연수원처럼 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도 정부가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하나입니다. 맹상의 오리지널 기술과 이론을 복원해 달라는 겁니다. 불교의 발상지, 종주국인 인도 정부가 갓 조성된 한국사찰 분황사에 900년 전 사라진 명상수행의 기술과 이론을 복원하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1700년 전 불교를 전해 모신 한국이 27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당시의 명상법을 복원하는 중심이 되달라는 요청입니다. 부타팔라 스님은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한국 문화가 명상 문화까지 주도한다면 활용 점정이 될 것이라며 비틀즈가 1968년 인도에서 요가를 하고 간 뒤 레릿비를 내놓은 것처럼 BTS도 인도 분황사에 와서 명상을 하고 나면 최고의 음악들이 쏟아질 거라고 기뜸했습니다. 이만한 전 프로그램이 없어. 아직 BTS가 인도 못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터뷰할 적에 인도 너무나 오고 싶어 해요. 자기들의 그 뛰어난 그 문화 콘텐츠, 거기에 세계인들의, 특히 세계 지성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맹상을 결합을 시키면 비틀즈가 인도 와가지고 맹상하고 나가면서 자기들의 최고의 히트작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내는 그건 레디빗입니다. 그것도 68년에 인도에 와서 요가하고 나가서 그 바로 첫 작품이지 않습니까?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국과 인도 양국의 우호 증진에도 분황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보건소로 출발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 의과대학까지 갔으면 합니다. 제가 바람이 있으면 그런 모자 케어할 수 있는 좀 특화시켜서 한국전쟁 당시 의료병을 파병한 인도에 감사를 돌려주는 역할을 인도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부다가야 비하르주에서 분황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황사는 21일 대웅보전 중궁법회에 이어 보건소 기공식을 봉행하고 올해 12월 숙소동과 함께 준공할 계획입니다. 조계종이 세운 부다가야 최초의 한국사찰 분황사가 불교가 시작된 인도 부다가야에서 한국불교 세계화와 사라진 인도불교 복원이라는 양 날개를 펼치고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희대의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탄어대종사 열반 39주기 달해제가 탄어기념박물관에서 봉행됐습니다. 해거스님은 영산대제의 의례 범패인 육법공양 바깥채비 소리를 한예종 학생들과 함께 되살려 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대중들은 희대의 스승이었던 탄어대종사의 달해제가 종단 차원에서 봉행되길 기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국종합예술학교 학생들의 육법공양 바깥채비 소리에 맞춰 향과 연 등, 차 등 6가지 공양물이 들어옵니다. 물 위를 걷듯 사뿐히 내딛는 걸음마다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희대의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탄어대종사의 열반 39주기를 맞아 24일 저녁 탄어기념박물관에서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육법 공양을 처음으로 무대에 올린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은 최수정 한예종 음악과 교수와 학생들의 협업을 통해 범패의 바깥채비 소리까지 되살려 이날 달해제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육법 공양은 영산대제를 모실 적에 하는 의전이에요. 의전의 내용이나 그 곡이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꼭 살리고 싶은 그런 원이 있었는데. 탄어대종사는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하남 대종사의 제자로 20세기 한국불교 대표 선성으로 꼽힙니다. 더불어 불교 역경에도 큰 자취를 남기며 경륜론을 회통한 선지식으로 초앙받고 있습니다. 원로회의 부의장 성우 대종사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혼탁한 세상에 희대의 선지식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희망이라며 탄어 대종사의 명호를 소리 높여 불러 대중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산중에서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탄어 스님, 탄어 스님, 탄어 스님 그렇게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자광 대종사는 대강백으로 인해 지금의 스님들이 성장했다며 탄어 대종사를 추모하고 진정한 스승인 대종사의 달해제가 종단 차원에서 봉행되길 기원했습니다. 달해제를 종단 차원에서 해야 될 인물입니다. 콜 빼면서 번역을 해놓으신 분이 탄어 스님입니다. 그걸로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과 불교 종풍을 다시 일으킨 탄어 대종사의 저력이 육법 공양의 소리를 회신곡과 같은 대중적인 불교 음악으로 만들겠다는 원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국 불교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선 템플스테이가 어느덧 20살을 맞았습니다. 그간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문화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봉선사에서 특별 템플스테이를 열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이 남양주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법당 안에서 스님에게 봉선사의 역사를 들으며 부처님 숨결을 느끼는 어르신들. 오랜만에 찾은 사찰에서 하룻밤을 보낸다고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지난 25일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서울 노인복지센터 어르신 20명을 봉선사로 초대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서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여기가 극락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시작된 템플스테이. 어느덧 전 세계 205개국 600만 명이 참가해 한국 대표 문화 관광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진 성원에 보답하며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이 문화 소외계층을 초대해 특별 템플스테이를 열었습니다. 템플스테이 홍보대사 위촉을 앞둔 배우 정찬 씨도 특별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템플스테이 2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의미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만족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벌써 20주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박 2일 봉선사에서 좋은 시간, 멋진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스님의 지도에 따라 고리에 실을 꿰입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완성된 연등을 보며 차근차근 나만의 소원을 담아 만들어 봅니다. 템플스테이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연등 만들기입니다. 어르신들은 1박 2일 동안 봉선사에 머물며 포행과 국립수목원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우리 서울 노인복지센터 회원들과 함께 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함께 한국 불교의 역사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사찰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템플스테이 20살을 맞아 불교문화사업단은 문화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20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제19차 수행결사를 제주에서 진행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집행부 스님들은 인도 부다가야에서 제주로 바로 이동하는 고된 일정에도 수행에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참석 스님들은 송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 24일 제주 중림정사에서 회장 봉각 스님과 집행부 스님들, 제주 지회장 상덕 스님과 지회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수행 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구니 승가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해 지난해 4월 발족된 수행 결사는 많은 비구니 스님들의 공감을 얻으며 승가 공동체 정신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다 잘해도 부처님 제자로 되돌아가서 수행이 결여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리고 이 시대에 출가 정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승가로서의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인도 부다가야 한국 최초 사찰 분황사 대홍보전 중공식에 참석하고 바로 제주로 이동하는 강행군에도 집행부 스님들을 비롯한 참석 스님들은 송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봉각 스님은 절체절명의 현실에 비구니 승가 선후배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고 함께 채워가는 수행 결사를 진행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시대의 대승보살로서 우리 수행도 챙기고 중생이 괴로워하면 거기에 자비로서 이끌어주는,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모든 일을 다 함께하는 그런 비구니 승가다. 그런 자부심도 이 수행 결사를 통해서 같이 가지시자. 제19차 수행 결사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참선과 자선뿐 아니라 출가자 감소에 따른 비구니회의 역할과 포교, 지역 현안 청취 등을 하며 소통의 방점을 둘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나눔의 집이 새 대표이사에 성화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어제 이사 11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성화 스님을 새 대표이사로 선출했습니다. 성화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장, 일산 노인종합복지관장, 고양시 행신종합복지관장 등을 역임한 복지 전문가로 현재는 통도사 자비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성화 스님은 나눔의 집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할머니들을 보다 잘 모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으며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남기는 공간으로 얼주 스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불교 전통 의식을 선보였는데요. BTS 덕분에 고조된 한류가 한국 불교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